이러다 올해만 20%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6월달 KB 주택가격 동향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요. 매매와 전세 가격이 전달 대비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 보고서인데, 매매 가격부터 한번 보죠.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큰 틀의 주제인데, 보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21년 3월,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 지금 계속 상승세인 건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상승폭이 조금 작아졌죠. 그래서 3월에 1.3%까지 올랐었는데 1.06, 0.96으로 뭔가 살짝 내려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상승세가 살짝 줄어드는 거죠. 하락세가 아니고. 근데 6월에 다시 치고 올라가더라. 아마도 그런 거겠죠? 이제 6월 1일이 종부세,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기 때문에 5월까지는 세금을 누가 내냐 가지고 조금 뭐 서로 간을 보는 게 있었다면 6월부터는 확실하게 주인이 내야 되니까 안 팔아, 이 가격엔 안 팔아 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렸을 수 있고, 그걸 또 따라갔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발표된 것도 영향을 줄 거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도 1.76에서 1.18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뭐 계속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방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죠. 상승세가 점점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격 변동 지역 분포를 보면요. 일부 지역들은 하락세도 있고요. 그리고 보합 지역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96%의 지역은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4% 정도의 지역들은 가격이 비슷하거나 전반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상승하고 있는 96%의 지역들도 저희 단지는 안 올랐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는 전세가 되게 많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96% 정도의 주택들은 상승하고 있다 라고 보면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가 많이 올랐나? 노원, 도봉, 구로, 서초, 송도가 있는 연수구, 계양 이제 신도시가 있죠. 그리고 시흥, 군포 이쪽인데, 시흥, 군포는 현실적으로 6억 이하에 그래도 조금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이고, 여기에 또 교통 호재들이 있죠. 뭐 GTX나 뭐 다른 뭐 이제 도시철도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서울에서 이제 나가서 전략적으로 실거주를 마련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구로 쪽은 서울 안에서 그나마 조금 싼 지역이고, 서초는 엄청나게 비싼 지역이긴 한데 이 지역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뭐 이주 수요도 있고, 그리고 워낙 이쪽은 이제 실거주가 탄탄한 지역이니까 계속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팔고 나가려는 수요는 좀 적죠.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죠. 이 세금 부과가 엄청나게 높은 지역인데 6월 1일 이후로 이미 나한테 다 세금 다 때려 맞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좀 비싸게 팔면 팔고 아니면 안 팔게요 라고 하면서 뭐 가격을 좀 높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수도권을 보면 부산, 대전 쪽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도 막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좀 덜 오른 지역들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들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를 보면 10%가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그리고 서울은 한 8% 정도, 그리고 5대 광역시도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대비 지금 반년새에 지금 10% 정도가 올랐고, 전년 동월, 작년 6월 대비는 거의 20%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연초만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매매만 그럴까? 전세는 어떨까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0.7, 0.6, 0.5로 살짝 전세가 약간 주춤하다가 6월에 다시 0.9%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는 계속 상승세인데 이 0.88%라는 게 되게 낮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0.23% 정도 올라가야 뭐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2달 중에 한 달치니까. 그리고 전월 대비 1% 가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적으로 복리로 증가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 퍼센트라면 12에서 15% 수준의
상승세라는 겁니다. 1년에 전국의 전세가가 15%가 올라간다면 이거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거죠. 전세도 도봉, 용산, 서초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쪽에 이주 수요들이 좀 있는데 재건축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숫자가 좀 튄 경향을 보이는 것 같고요. 양천, 연수, 시흥, 일산 동구, 남동구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수도권도 대구가 지금 전세가 많이 뛰고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뭐 다 0.8에서 1% 사이죠. 이 정도면 지금 상당히 높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작년 대비 그러니까 6개월 새에 약 한 5.5%가 올랐고요. 서울은 6%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곱하기 2 하면 1년 동안 12%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작년 6월 대비 1년 전 대비해서는 전세가 18%가 올랐다. 그러면 전세가 보통 2년 만기니까 2년 뒤에는 도대체 얼마냐? 작년 6월에 전세를 신규 계약한 사람들은 지금 전세가 거의 15%에서 20%가 평균적으로 올랐는데 이게 1년 더 갈 거 아닙니까? 1년 지나가지고 그때 가면 전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작년에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우선 한숨 돌린 분들은 2년 뒤에 도대체 전세를 얼마를 올려줘야 되는 건지 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숫자들이죠.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이런 거죠. 이게 2020년도라고 해서 집값이 쌌냐 이거죠. 2020년도에도 미친 집값이라는 소리는 뭐 계속 나왔죠. 이 미친 집값이라는 거는 2013년, 14년도에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천사 같은 가격대죠. 2013년, 14년도. 근데 그때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했었는데 그게 벌써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 2017년도에도 집값 비싸다고 했고 18년도에도 집값 비싸다고 했고 19년도, 20년도에는 집값이 미쳤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 21년이 지금 약 반년 지났죠. 반년이 지난 현재 10% 정도가 상승을 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시행되고 소급 적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8, 9, 10월에 기존에 전세 살던 분들이 원래 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시세대로 올려줘야 되는데 다 눌러 앉고 전세가 상승을 5%로 딱 제한시키면서 사실상 그냥 2년을 자동 연장시켜주는 효과를 봤던 게 작년이죠. 근데 그게 벌써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작년 8월이면 벌써 1년 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1년만 더 지나면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씁니다. 이분들은 나와야 돼요. 이게 문제죠, 지금. 시한폭탄이 그냥 1년 뒤로 미뤄져 있는 것 뿐이지 폭탄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서울시장부터 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뭘 하죠, 지금?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3기 신도시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낙후 지역들을 개발해서 용적률도 팍팍 풀어줘서 신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있는 집들을 부셔가지고 새 집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한 3년의 기간 동안은 집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주변 지역으로 전세로 막 이동을 하죠. 이 전세 수요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근데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도 아직 남아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의 파도가 내년에 올 건데 그리고 내년은 뭐죠? 지금 서울 기준으로 역대 최소 수준의 입주량이죠. 한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올해가 한 4만, 작년도 한 4, 5만 정도 됐죠. 그러니까 5만 채 정도가 어쨌든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서울 기준으로는 내년에 2만 채로 팍 줄어듭니다. 내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의 파도도 올 거고 이주 수요도 몰릴 건데 입주량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어떤 걸 하죠? 다주택자를 극도로 규제하고 있죠. 지금 세금을 뭐 82.5%. 그냥 평범한 세금을 보통 맞는 게 50% 정도 냅니다. 아무리 못해도 다주택자면. 그리고 양도 차익이 크면 80%까지 내고요. 그리고 1주택자는 엄청나게 유리하게 지금 정책이 가고 있죠. 양도세 비과세 구간도 9억에서 12억으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야 되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죠. 세금을 어쨌든 많이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리고 1주택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부터 계속 있었지만 나쁜 거를 2개 팔아가지고 좋은 거 한 채를 가려고 하는 수요가 있어요. 이건 계속 커집니다. 근데 플러스 이게 있죠. 실거주도 해야 된다. 왜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세금 타격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 정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야지만 세금 혜택들을 다 줍니다. 실거주 안 하면 양도세부터 막 공제도 안 해주고 다 타격을 줘요. 그러니까 팔아서 한 채 사는 거가 아니고 사서 들어가야지 라는 수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빌라에 살거나 아니면 경기도의 뭐 아파트나 빌라에 살던 어떤 거주자들 입장에서는 서울로 회군을 하게 됩니다. 서울로 들어와야 돼, 무조건. 근데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은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주 수요는 막 높아지는데 밖에 있던 주인들도 막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뭐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것들이 계속 인상되면서 전세를 줘야겠다는 마음을 계속 꺾고 있죠. 전세를 주면은 계속 돈을 뱉어내기만 하니까 안 되겠다. 반전세라도 돌려야 되는데 라는 주인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전세량이 또 감소하는 것도 옵니다. 근데 아직 이 실거주로 들어가는 이 서울 회군 있죠. 이건 아직 다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급 적용이 되면서 주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6개월 전에 통보를 하셔야지 6개월 이내에 얼마 안 남은 기간에 통보하는 거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판결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딱 생기면서 들어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잠깐만 2년 뒤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내년에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서울 쪽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전월세 상승이 본격화가 될 것이다. 22년도에는. 이 전세 상승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지금 대안이 있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걸 모르겠고 얘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이건 누가 해결합니까? 다음 정부가 해결하겠죠. 왜냐면 22년 3월에 대통령을 새로 뽑으니까 그게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어쨌든 정부는 다음 정부로 이관이 됩니다. 3월에 대통령이 뽑히면 허니문 기간 한 두세 달 갖고 나면 한 6월, 7월쯤 되겠죠? 6월, 7월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월세 상승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파도가 8월 말부터 올 건데 이 물건들은 지금 시세와 계약갱신 청구권 금액이 한 30%씩 차이 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막 밀려나가게 되겠죠? 엄청나게 밀려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실거주자들이 막 채우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울의 입주량은 줄고 이주 수요는 막 늘어날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 정부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은 뭡니까? 풍선에 바람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을 옆으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바람을 옆으로 옮겨주면 되는데 그 공간을 뭘로 만들죠? 3기 신도시죠. 근데 이 3기 신도시는 빨라야 26년이죠. 입주까지 25년, 26년쯤을 봅니다. 아무리 빨라도. 지금 토지 보상도 진행 중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받아줄 수는 없어요. 당장 내년, 내후년에 어떤 전세 물량들을 여기서 소화할 방법은 없죠. 그리고 뭐 예산의 숫자는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20년도에는 500조였는데 지금 22년에 지금 600조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누군가한테 돈을 걷겠죠. 세금은 누군가한테 걷는 거니까. 걷어서 결국에 다시 또 시장에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이 풀리면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부동산을 사러 다닙니다. 이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토지 보상금 같은 것들 가지고 돈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지? 그래서 저는 뭐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지만 이렇게까지 오를 필요는 없었거든요, 사실. 그냥 최소한 이 임대차 3법만 좀 안 했더라도 이것만 안 했어도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이건 임대차 3법 하려고 할 때 이미 제가 다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옛날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이거를 막 강행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작용들이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안 했어도 지금보다는 좀 덜 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고 이거를 뭐 막을 방법은 뭐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당장 어떤 공급은 없으니까. 그리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이주 수요를 키우면 더 전월세 상승 요인이 되니까 이것도 골치 아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건 다음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다음 정부가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